안녕하세요, 명구입니다. 1차전에 이어 또다시 2대0 패배를 하며 합산 스코어 4대0으로 리그컵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경기 왜 이 실점이나 했는지, 득점은 왜 하지 못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경기인 맨시티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경기 역전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반 35분쯤 마르티넬리가 햄스트링을 잡은 채로 누워버렸고 그대로 교체 아웃 되었습니다. 제주스의 십자인대 부상으로 하베르츠에 가려져서 그렇지 윙 포지션도 지금 선수가 부족해 꽤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은하네리는 최근 부상이었던 데다가 스털링은 출전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훈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의 최근 경기 소화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르티넬리는 스프린트를 눈에 띄게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항상 수비 가담과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데 경기 소화량까지 많아지면 당연히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곧 MRI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부상의 정확한 정도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유명 축구 부상 분석 채널에서는 마르티넬리의 부상을 보고 짧으면 일주일, 최악의 경우 4주에서 6주 아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후방에서의 불안함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살리바가 이삭에게 영혼까지 털리고 사소한 것까지 실수를 하면서 아스날에서의 경기 중 가장 못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리바의 실수는 경기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갈량이스의 롱볼을 받은 토날리가 길게 걷어냅니다. 여기서 이삭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살리바의 터치 자체가 높게 튀어오르면서 불안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점 장면에서는 이삭이 살리바를 상대로 경합에서 승리했고 고든이 공을 돌려놓는 동안 살리바가 이삭을 놓치면서 슛을 허용했습니다. 이 슛은 다행히 골대를 맞았지만 세컨볼이 머피의 발 앞에 떨어지며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낙구 지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이 애매한 곳에 떨어져 기회를 내줄 뻔한 장면이 있었고 마갈량이스의 패스를 받고 고든의 압박에 당해버려 빈 골대에 장거리 슛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에서 살리바가 아쉬웠다면 두 번째 실점에서는 라야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고든이 조여오자 압박을 당하고 있는 라이스에게 안일한 패스를 줘버립니다. 라이스보다 파비안 셰어의 발이 더 빨랐고 고든은 지체 없이 슛을 가져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실점 장면 외에도 라야가 압박당하는 라이스에게 패스를 내줬다가 라이스가 탈압박에 실패하고 결국 소유권을 내주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라이스가 파티 정도의 탈압박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캐슬이 이미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라이스가 빌드업의 시작인 건 전술적으로 의도된 것이었는지 굳이 라이스를 내렸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득점이 반드시 필요했던, 심지어 다득점이 필요했던 경기였음에도 득점력 부족으로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0대0 상황에서 파티가 수비 사이로 잘 넣어준 전진 패스를 트로사르가 살짝 방향만 바꿔 마르티넬리에게 주고 마르티넬리가 발을 밟히면서 외대고르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오른발로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유효슛조차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이후 바로 첫 번째 실점을 해버려 더욱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실점을 하고 나서 득점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르티넬리의 압박으로 나온 패스 미스를 외대고르가 인터셉트하고 하베르츠가 두 명의 선수를 끌고 트로사르에게 깔아줍니다. 이 좋은 찬스에서 아쉽게 힘이 실리지 않은 슛을 정면으로 하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1차전과 2차전을 합쳐서 빅찬스를 8번이나 만들었지만 두 경기 모두 무득점을 하며
또다시 결정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캐슬이 상황을 잘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차전에 이미 2골을 넣어 앞서고 있는데 리스크 있는 경기 운영을 택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경기 흐름을 내주더라도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결승 진출을 할 수 있어 실리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압박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 내려앉아 5백을 형성해 하프 스페이스를 틀어막고 소유권을 찾아오면 적은 선수로 역습을 가져갔습니다. 이삭과 고든은 역습을 마무리 지을 퀄리티가 되는 공격수들이라 더욱 뉴캐슬과 어울리는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은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공이 머피에게 연결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어리석은 패스로 라이스를 압박 속에 몰아넣으며 두 번째 실점을 헌납했습니다. 평소 빌드업 능력을 자랑하는 골키퍼지만 이번 경기는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고든 한 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루이스 홀까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숫장 열세에 시달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반에 특별한 반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이삭과의 경합에서 패배했고 이후에도 상대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포지셔닝과 1대1 대응에서 밀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리바가 이렇게 거의 모든 면에서 고전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뉴캐슬 공격진은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며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태클을 시도하며 수비에 힘을 보탰고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 속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뉴캐슬의 주된 공격 루트가 반대 측면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위기 상황이 적었습니다. 중원에서 나름대로 경기를 조율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저조해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전반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직후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이후에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며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되었습니다.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고 많은 활동량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나름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른 시간에 교체되었습니다. 공격에서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뉴캐슬 수비진의 피지컬에 밀려 경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에 막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측면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되었습니다. 마르티넬리 대신 들어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뉴캐슬 수비진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서 투입되었고 특별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스털링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뒤집을 수 없는 시점이었고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칼라피오리와 조르지뉴는 출전 시간이 적어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의 베스트는 스켈리, 워스트는 살리바입니다. 준결승까지 와서 탈락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FA컵 탈락으로 경기가 없는 기간 동안 두바이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전지훈련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원정을 떠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